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죠? 기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계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얘기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기기라는 말이 있고, 계기라는 말이 있죠. 들어봤어요? 기기는 뭐고 계기는 뭐예요? 이거 차이만 하면 여러분들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계기는 뭐의 약자예요? 계산기. 계산기. 계측기. 계측기. 그지? 계기란 말은 계측기의 약자고요. 기기란 말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말하면 메저먼트예요. 측정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기기는 머신이죠, 머신. 그럼 얘는 어떤 애가 전기 기기라고 하냐면 얘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얘는 뭔가를 측정하는 애죠. 얘는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게 기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겠죠. 아까 기기 종류 뭐 있다 그랬지? 발전기, 전동기, 또 통기기는 발전기, 전동기 안에 포함 안 되나? 또 변압기, 그죠? 그럼 기기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발전기라는 것도 있고 전동기라는 것도 있고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발전기라는 애는 뭐가 발전기예요? 얘는 기계적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발전기가 될 것이고,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적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전동기고, 변압기는 전기적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변압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전기 기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에너지를 전달 또는 에너지를 변환시키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를 전기기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종류가 뭐냐 물어보면 크게 발전기, 전동기, 그다음에 변압기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고전적인 전기기기예요. 그럼 요즘 들어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전력 변환 장치라고 불리는 PCS. PCS 약자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는 파워 컨버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변환시킨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애냐면 전기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가 뭐가 된다? 파워 컨버전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볼게요. 발전기라고 하는 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너레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뭐라고요? 발전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발전소 뭐뭐 있어요? 화력. 원자력. 수력. 끝이에요? 풍력. 또 태양광. 끝? 우리나라에서 발전소 이거밖에 안 쓰나? 지열. 우리나라 지열 쓰나? 포항 쓴다.
또 조력도 있죠, 조력. 그죠? 시와 오, 그죠? 뭐 대표적인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자, 발전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전기적인 에너지 바꿔주는 게 발전기라고 그랬죠, 그죠? 자, 화력 발전은 어떤 게 화력 발전이에요? 화석연료. 오케이. 재원이 부른 것 같았고, 느낌이. 재원이가 처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 화석연료를 이용을 해서 뭘 만들어요? 열에너지를 만들죠? 그죠? 열에너지를 통해서 뭐를 해요? 물을 끓여야죠. 그죠? 물을 끓이면 여러분 주전자 알죠? 주전자에 요즘 이런 이거 있잖아요. 주전자 물 끓으면 물 다 끓었다고 어떻게 알려줘요? 전기가 전기 막 나와요? 근데 밖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잘 못 알아듣잖아. 찡! 막 소리 들리잖아. 그죠? 그거 어떻게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지? 그 뚜껑 보면 그거 알아요? 주둥이 되게 구멍 쬐까만 거? 전기가 나오면서 글로 통과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갑자기 어떻게 돼요? 구멍이 쬐까만해지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피리 같은 거 혹시 불어본 적 있어요? 풀피리 불어볼 때 어떻게 돼요? 얇은 거에다가 휘시어 불려면 힘을 세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고온 고압의 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고온 고압의 증기를 통해서 뭐를 돌려요?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온 고압의 터빈을 이용해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릴 거니까 이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는 빨라요, 늦어요? 엄청 빨라요. 이건 거의 초고속이에요, 초고속. 고속 터빈. 굉장히 빨라요. 요거 잘 기억해둬요. 요거 어디 가서 써먹을 거냐면 동기기 가서 써먹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터빈하고 이제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발전기하고 연결시키겠죠?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한다? 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원자력 한번 가볼까요? 원자력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죠? 얘 뭘 써요? 핵 연료를 쓰게 되겠죠, 그죠? 핵 연료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핵 분열을 시키고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을 만들죠. 그 열을 통해서 뭐를 끓여요? 물을 끓이고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고 고속 터빈을 돌려서 뭐한다? 발전기를 돌린다라는 거죠. 그럼 뭐만 틀린 거예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연료? 물을 끓이는 방법이죠. 그죠? 물을 끓이는 방법. 화석연료를 통해서 물을 끓이고 핵연료의 핵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수력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수력발전의 재료는 뭐가 됩니까? 물이죠, 물. 재료였죠, 재료. 그죠? 자, 이때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도 작용할 거고, 낙차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물량을 한꺼번에 때려갔다, 한꺼번에 왕창 팡 때려버리는 거예요. 뭐? 이걸 위치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위치와 어떤 거? 운동의 에너지를 통해서. 자, 얘는 물을 거칠 필요 없죠, 그죠? 바로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터빈이에요. 터빈은 증기 등을 통해서 돌려주는 걸 터빈이라고 하고, 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뭐라 표현해요? 수차라고 표현해요, 수차. 그러니까 수차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레방아. 그렇지, 물레방아. 잘 알고 있네요, 그죠? 물레방아.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볼게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터빈이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터빈은 고속이고요. 수차는 이거보다 뭐한다? 저속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터빈은 고속이에요. 속도 무진장 빠르죠. 돌아가는 애가 속도가 빨라지면 무슨 힘이 작용할 수 있어? 밖으로. 원심력이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원심력이 작아지려면 원심력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 참 이제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미 경험 다 했었어요. 어렸을 때 경험을 다 했는데 그냥 놀고 끝난 거야. 근데 기기는 이런 경험들 어렸을 때 했던 내용들 이런 게 기기에는 상당히 중요해요. 접목을 시킬 때. 그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기기 굉장히 쉬워져요. 이해갑니까? 자, 어렸을 때 우리 뭐 했냐면요. 뺑뺑이란 거 탄 적 있죠?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요즘 없나, 놀이터에? 없나 보다. 헉, 큰일 났네. 선생님 때가 다르구나. 아무튼 그 뺑뺑이 같은 게 있어, 그지? 뭔지는 알지? 그게 쬐끄만 게 탈 때 밖으로 나가는 게 힘이 커져? 아니면 큰 원판 있는 뺑뺑이 탈 때 밖으로 나가는 힘이 커져? 클 때가 훨씬 커지지.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 그때 큰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작아지면 원심력이 적어져. 커지면 커진다는 얘기지. 얘는 속도가 빨라. 그럼 원심력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왜? 원심력에 따라서 얘에 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어. 터빈 돌아갔을 때 연결되는 발전기가. 얘는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될 건데 자,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돌아가려면 조금만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움직여야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그래야지 물에 의해서 돌아가더라도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한꺼번에 크게 운동 에너지 받을 거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 특징이 어떻게 돼? 회전자의 직경은 작고 길이는 길게 되고 얘는 직경은 길고 길이는 짧은 애지. 반대로 얘를 갖다 힘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원심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고 얘는 원심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는 거지. 그치? 자, 화력, 원자력, 수력 이런 개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네들은 거의 다 발전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풍력 볼게요. 자, 풍력은 원료가 뭐예요? 뭘로 돌아요? 말 그대로 바람이잖아. 그죠? 얘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자, 바람으로서 뭘 돌려요? 그 프로펠러라고 그래? 블레이드로 회전시킨다. 블레이드.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블레이드 회전시키고요. 이 블레이드에 연결된 애가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돌아가면. 발전기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바람이 없어요. 그러면 풍력 발전기는 가만히 멈춰 있죠. 맞아요? 바람이 너무 세요. 그러면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발전기에 많이 쓸 거냐면 동기 발전기에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동기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고 그러냐면 속도가 항상 일정해요. 동기 속도로. 뒤가 배우겠지만. 근데 발전기 속도가 너무 세버리면 즉 풍력 블레이드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세버리면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럼 동기 발전기의 속도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동기 발전기가 뭐 한다고 그래요? 보통 그걸 탈주한다고 그래. 난조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거의 속도를 억제시켜주는 장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표현할까?
속도를 떨어뜨려주는 장치. 말 그대로 되게 쉬워. 어?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를 뭐 한다고 그래 보통 우리가? 감소시킨다고 그러지. 그럼 속도를 감소시킨대. 그럼 뭐야? 그렇지, 감속기. 야, 용어 공부하는 거 쉽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감속기가 항상 달려 있어요. 왜? 바람이 너무 셀 수도 있다 보니까. 블레이드와 연결된 부분에 의해서 뭐가 연결됩니까? 발전기가 연결될 거고 그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태양광은 좀 달라요. 태양광은 어떤 열이나 위치 운동 에너지나 이런 운동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자, 얘는 다이렉트 원료가 뭐예요? 태양광이 원료가 되죠. 빛을 조사시켜요. 빛을 조사시키면 이걸 받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겠죠. 그죠? 맞아요? 보통 얘를 거의 다 어떤 장치로 쓰냐면 우리가 얘를 보통 뭐라 그래요? 셀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셀은 뭐의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반도체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종류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 LE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전기를 받아서 빛을 만들어내는 애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애들도 있겠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빛을 받아서 뭘 만들어주는 거야? 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럼 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만든 전기가 자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요만한 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얘가 몇 볼트짜리면 예를 들어 1볼트짜리야. 우리 집에서 몇 볼트 써? 220볼트 쓰겠죠? 얘 몇 개 있어야 돼요? 220개를 무슨 연결시켜야 돼? 전압이 증가하려면 전부 다 직렬 연결시켜야겠죠. 그죠? 220개를 직렬로 쫙 배치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얘를 좀 안정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220개를 이런 식으로 직렬 배치하면서 이렇게 다 연결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직렬 연결인 거죠, 그죠? 만약 중간에 하나 나가면 발전돼야 안 돼요? 직렬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요만큼으로 시작했다가 얘가 요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하나를 뭐라 표현해요? 얘를 갖다가 셀이라고 표현해요. 셀 한 개짜리는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1볼트짜리예요. 얘는 1볼트짜리가 몇 개 모인 거예요? 6개 모였으니까 몇 볼트 남아요? 6볼트 나옵니다. 얘들 우리가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 셀을 한 단계에 뭉쳐놓은 걸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일단 모듈은 6볼트짜리면 여기도 몇 볼트짜리 나와요? 6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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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볼트의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전압에 대한 값을 전부 다 총합해서 뭉쳐놓게끔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어레이라고 표현해요. 얘는 보통 모듈까지는 직렬 구조 갖게 만드는데 어레이부터는 무슨 구조 갖게 만드냐면 병렬, 직병렬 구조를 해서 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 나가면은 다 꺼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나간다고 하면 다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직병렬을 적당히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태양광 공부할 때 여러분 신재생에는 자격증 따잖아요. 그죠? 이거 기본이에요. 거기서 몇 셀이 뭐가 된다? 모듈이 되고 모듈이 어레이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는 AC예요? DC예요? AC예요? DC예요? 태양전지로 만든 거 전지라고 그랬죠. 전지. 그죠? 얘는 DC입니다.